집값과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9억 5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7억 5천만 원에 내놔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애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1천여 가구가 넘는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전월세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인근 모든 단지의 전세 가격이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골라갈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집주인들은 역시 잔금을 치르는데 애를 먹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8억을 예상했는데 현실은 5억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건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역시 1천여 가구가 넘는 물량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물량이 막 쏟아져서 인근 시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세입자 구합니다. 전세 대란 대신 역전세란 심화되고 있다. 전세 대란을 염려했습니다만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죠.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작년 이맘때 2만 1000가구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56% 급증한 3만 3000가구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세값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전세를 중심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할 때는 하락한 만큼 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입자의 역습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전세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 매물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계약할 때 서로 난감한 상황이 생겨서 곤란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세입자의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그 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차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재계약을 하더라도 금액을 깎아서 다시 계약을 하면서 그 차익을 돌려달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싸게 나온 인근 집으로 그냥 이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전에 10억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9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액이 1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돌려주거나 1억에 대한 이자를 달라. 전세 대출 이자가 비싸게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 이자만큼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좀 난감하지만 갭 투자로 사놓은 집이기 때문에 1억을 돌려줄 자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이자를 주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이자를 주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갭 투자로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갑이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제 세입자가 갑이 된 겁니다. 또 이렇게 웃지 못할 경우가 또 생겼는데요. 서울 강동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세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집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냥 2년으로 하시죠. 이렇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기간을 6년에서 8년을 좀 길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값이 오를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일마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세 매물이 남아도는 이유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많이 인상돼 있죠. 그래서 전세대출 이자가 급등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이 좀 길 것 같은 불안감에 이렇게 차라리 전세 기간을 좀 2년이 아니라 6년에서 8년까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집주인이 읍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7월 달에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3%로 월세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수요는 그만큼 줄어든 셈이죠. 지난 3년간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전세가 역시 워낙 비싸지면서 이 짧은 기간에 급등한 이 전세 보증금을 시장 수요자들, 전세 세입자들이 부담하기가 좀 버거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 표용호TV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4, 4분기에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에서 3%로 오를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출금리 또한 오를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 그리고 전세값 하락과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가속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 상승세가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며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기 위축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어느 시기까지 이어질지 이것이 관건인데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것이라고 저희들은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값이 매매값을 받쳐주고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매매가격도 좀 지탱이 되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전세가격의 하락이 매매가격에 더욱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매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이 이 아파트값 하락에 유탄을 맞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은 완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의 경우는 시행사의 부도를 조심해야 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2, 3년 전에 땅을 사두게 되죠. 그런데 2, 3년 전에 땅값이 아주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이 토지값, 거기다가 자재값마저 오르면서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죠. 땅값은요, GDP 대비 5.5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겠죠. 자재값마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분양가입니다. 이걸 누가 분양을 받겠습니까? 분양이 안 될 것이 뻔하니까 오피스텔을 공급하려는 시행사들은 이제 눈치를 보고 있고요.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 판에 다 지어놓고 혹시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죠. 그래서 분양한 후에 다시 할인해주는 방법을 쓰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서울 강남의 요지의 땅에도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분양가의 경우는 더욱더 외면을 받고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던 강남의 큰 손들도 오피스텔은 지금 분양받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향후 5, 6년간은 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환율도 급등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역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세입자가 이제 갑이 되고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파트의 가격도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습니다. 2019년도의 가격이 아니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 투성이기에 괜히 고분양가에 분양받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용호TV,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